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는 그 복합 타입 그를 사용할 수가 있죠. 배열만 가지고도 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바는 C나 C++와 달리 배열 자체를 객체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렇지만 객체로 모델링 했다고 해서 배열을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메소드가 그 안에 배열 자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C++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배열을 쓰다 보면은 배열을 우리가 쓰는 용도로 배열을 조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불편하죠.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배열 대신에 벡터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써요. 왜? 더 편안하니까. 다양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우리가 배열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죠. 우리가 int n 10 하면 용량이 10으로 고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 차면 늘지가 않아요. 근데 벡터는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바의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바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라이브러리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대부분 배열이 필요를 하면 배열 대신에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각종 메소드들이 구현되어 있고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지가 알아서 늘려주니까.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가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데, 이 어레이 리스트는 다양한 타입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을 써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쓰는 것들의 경우에는 배열 이름, 클래스 이름 다음에 내가 어떤 타입을 사용할지를 여기다가 써주셔야 돼요. 꺽쇠를 열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 그래서 스트링들을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ew array list라고 생성자를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상수를 주면 초기 용량을 2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용량을 안 줘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넣다 보면 지가 부족하면 알아서 또 늘려줍니다. 근데 단점은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배열의 색인 연산자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배열은 우리가 이런 색인을 갖고 쓰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이런 색인 갖고 쓸 수 없고, 뭐 set, get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한 거가 있죠. 근데 C++의 경우에는 배열이든 벡터이든 다 이거 쓸 수 있죠.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데이터를 처음 추가할 때는 set을 쓸 수 없고 add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add 하면은 배열의 어레이 리스트에 배열이 내부적으로는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뒤에다 넣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열에서는 항상 앞에 넣는 건 불편하잖아요. 앞에 넣으려면 뒤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add는 뒤에 넣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add 0, 0. 그러면 0에다 넣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뒤로 밀려야 되겠죠.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set은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고, set 0 하면은 set 0, 0 하면
0, 0 하면 1이 제로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size 매스를 통해 현재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 is empty라는 걸 이용해서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add, remove range, remove contents 등등 많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이 필요하다. 그럼 굳이 배열을 쓰기보다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것이,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를 자주 쓰는 것이 아마 더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열보다는 벡터를 쓰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하고 일반 배열과 비교하면 배열은 고정되어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스스로 알아서 용량을 필요하면 더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처리 속도는 배열이 우수한데 어레이 리스트도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능 때문에 얘를 안 쓰겠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처리는 어레이 리스트가 보다 풍부하고 편리합니다. 많은 메소드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더라도 내가 여기다 넣고 싶으면은 배열해서 내가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 기존에 있는 애들 내가 뒤로 옮겨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메소드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부르면 나는 그냥 그 안에서 밀어주는 것이, 내가 밀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안 해도 되죠. 내가 코딩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는 다차원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차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설명드렸고, 오늘의 이제 주 얘기는 열거형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열거형도 객체로 모델링한다. C에서는 열거형의 각 상수는 뭘로 모델링해요? 정수로 모델링이 되죠. 그렇죠? 정수로 모델링이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열거형의 각 상수가 객체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거형이 자바 5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자바 5부터. 그러니까 자바 5 이전에는 열거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열거형이라는 건 편하죠. 그렇죠? 열거형을 언제 쓰죠,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건데 값을 열거해서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값을 열거해서 데이터 타입을 만드니까 열거해야 되는 타입의 개수가, 값의 개수가 어때? 많으면 골치 아프죠. 귀찮잖아. 근데 적은 것들은 우리가 열거해서 타입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방향 하는데 동서남북, 그럼 4개잖아요, 값이. 동서남북 4개만 나열해가지고 새로운 타입을 정의해요.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 또 좋은 점이 뭐예요? 그 타입의 변수에는 4개 값만 집어넣을 수 있죠. 동서남북 아니고서는 그 열거형 타입에는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보다 더 강건하게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사용하려는 것이 정수로도 충분히 되지만 가능한 어떤 값의 종류가 10개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열해가지고 열거형으로 정의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타입의 강건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가독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5 이전에 열거형이 없었을 때 그 열거형들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문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서 열거형을 써왔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가장
심플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심플한 방법은 클래스를 정의하고 여기에 정수 상수들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정수 상수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left는 0, center는 1, right는 2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하나를 정의하고 상수, 정수 상수 3개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쓸 때에는 얘네들이 int니까 int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int로 받으면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값은 뭐예요? 0, 1, 2 셋 중에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int를 쓰니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align 여기서 보면 그래도 가독성은 좀 높여줬죠. 1이 뭔지 0이 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left, center, right 쓰면은 왼쪽 정렬이구나, 오른쪽 정렬이구나, 중앙 정렬이구나는 요 코드를 보면 이해되지만 여전히 정수라는 타입으로 상수들을 나열해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C에서 열거형을 안 쓰고 define 써가지고 상수들을 나열해서 쓰듯이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그래서 alignm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기본 생성자를 private로 만들어 놨어요. 생성자가 private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생성자가 private이면 밖에서는 객체를 못 만듭니다. 외부에서는. 그런데 그 클래스 안에다가는 객체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이 요 클래스의 객체들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해 놓으면 이 얼라이먼트의 객체들은 총 몇 개 존재해요? 딱 3개만 존재를 합니다. 더 추가될 수가 없어요. 추가하려면은 이 소스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소스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이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존재하는 객체는 요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static final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 static이 아니라 그러면 3개 만들면서 또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static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얘네들은 딱 3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여기는 int를 썼는데 지금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lignmen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만 올 수 있어요? alignment 타입의 객체만 올 수 있어요. 근데 alignment 타입의 객체는 총 몇 개 존재해요? 3개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참고로 A라는 거랑 얘는 둘 다 뭐예요? 객체죠. 그렇죠? 참조 타입이고 객체예요. 그리고 참조 타입을 기본 연산자로 비교하는 건 뭘 비교하는 거예요?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소를 비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얼라이먼트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몇 개만 존재해요? 3개만 존재하고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static final이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로 비교해도 문제가 없죠. 그렇죠? 얘네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로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괜찮네 해서 자바에서도 이 방법을 써서 내부적으로 구현해 가지고 이제 자바 5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스킵하고, 그래서 자바 5에서는 여기 봤던 요 시도 2 많은 사람들이 열거형을 제공 안 해주니까 시스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는데 요 자체를 그 자바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면서
프로그래머는 요렇게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클래스 대신에 enum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정의할 수 있게 해놓고, 여기에는 우리가 기존의 C에서 열거형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C에서 열거할 때는 그 상수들만 나열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나열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된 애가 이렇게 바뀌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으려니까 귀찮고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줄게. 시스템 내부에서 해주는 거고,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left, center와 right는 그냥 상수가 아니라 뭐다? 객체예요. 객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 3개를 생성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이상 얼라이먼트와 관련된 새로운 객체는 얘를 수정하지 않는 한, 요 정의를 수정하지 않는 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옛날 C++이나 C에서는 이렇게 썼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 붙여서 이렇게 써요. 사이즈 땡땡. 이렇게. 그러니까 자바는 늘 혹시 C랑 했을 때 처음에는 자꾸 요 사이즈 점을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열거형을 쓸 때 alignment 점 left. 그냥 left라는 걸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C에서는 늘 열거형을 정의하고는 그냥 상수만 갖다가 썼어요. 왜? 글로벌한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C에서는. 근데 자바에서는 항상 요 상수들을 쓸 때에는 앞에 뭐 붙여줘야 돼요? 클래스 이름을 같이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늘 하는 것처럼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의 조상, 공통 조상으로 뭐 어떤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브젝트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열거형들을 정의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사람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고, 프로그래밍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마다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열거형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클래스니까 이거의 부모는 뭐예요, 원래? 여기 뭐 얼라이먼 extends 뭐라고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얼라이먼트의 부모를 오브젝트로 안 가고 중간에 어디 있어? enu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얘의 부모는 뭘까, 그럼? enum의 부모는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모든 열거형들은 얘 부모는 뭐가 돼요? enum이 돼요. 그리고 enum에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열거형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eekday 해가지고 이렇게 7개의 그 월화수목 그 열거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w1.ordinary라는 거 불렀죠. ordinary라는 걸 내가 만들었어요? 없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거다? 앞에 설명드린 요 enum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뭘 해주는 거냐면은 이 값들이 원래 C에서는 어떤 값을 가져요? 정수를 갖죠. 그리고 얘부터 0, 1, 2 가져요. 자바도 그건 해줬어요. 그래서 W1의 ordinal이면 요 값은 얼마다? 0이 돼요. 얘의 ordinal은 얼마? 1. 얘의 ordinal은 2. 얘의 ordinal은 3. 이렇게 돼요. 뭐 물론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C에서는 이게 됐죠. 원래 뭐 enum, months 뭐 해가지고 jan,
이코르 1 하면 요 다음부터는 2, 3 이렇게 가졌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데 이렇게 12개를 나열하면은 맨 앞에 거는 어떤 정수값을 갖고 있어요? 0. 그렇게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활용하니까 이 오디널이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열거형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W1 compare to W2.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돼요. 얘가 앞이고 얘가 뒤에요. 그러면 Sunday하고 Tuesday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애예요? Sunday 아니면 Tuesday? Tuesday가 큰 애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W1 compare to W2 하면은 실제 int 값은 요 오디널 값들 뺀 값이 돼요. 그래서 3,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렇죠? W2가 Wednesday니까 0, 1, 2,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CNC 플러스와 각 상수값 정수값 할 때면 오디널처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요런 함수가 있어요. value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함수인데 values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면은 배열을 만들어줘요. 이 weekday의 배열을 만들어주는데 7개, 용량이 7개인 배열을 만들어주고 각 배열에다가 열거형 상수들을 차례차례 대입시켜줘요. 그러면 weekday values에서 3이면 무슨 객체들 중에 어떤 게 돼요? Wednesday가 되는 거예요. Wednesday. 해보시면 되겠고, 또 열거형이 클래스다 보니까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메소드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멤버들이나 메소드들을 내가 추가를 해서 좀 더 내가 정의하는 열거형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포켓몬팡 할 때 포켓몬을 열거형으로 정의했죠. 그리고 거기에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상수들이 파일 이름을 하나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지 파일 이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성자를 정의했는데 뭘 받는 생성자예요? 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예요. 그런데 여기 생성자는 타입이 뭐여야 돼요? 프라이빗이어야 돼요. 열거형의 생성자를 추가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런 생성자를 만들면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면 얘네들을 정의할 때 요거를 불러서 정의하는 형태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small, s, medium, m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 멤버의 요 문자열들을 하나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s를 찍으면 우리가 열거형을 찍으면 프린트 F나 프린트 아웃이나 프린트 ln이나 프린트를 이용해서 열거형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찍으면은 뭐가 출력이 되냐면 요 상수 이름값 자체가 출력이 돼요. 스몰이면 스몰, 대문자 미디움이 출력이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SML을 출력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뭘 부르면 돼요? S.get abbreviation. 약어를 출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메소드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편해요. 우리가 C++은 또 C는 이게 안 되죠. 열거형에 그 메소드 추가하는 게 이거 열거형을 처리할 함수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함수들은 C와 C++에서는 열거형과 별개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열거형 내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생성자를 만들 때에는 프라이빗이어야 되고 생성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면은 얘네들도 반드시 그 형태대로 생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경우에는 Saturday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메소드를 추가할 거면 끝에 맨 마지막 상수 다음에 뭘 해줘요? 세미콜론 붙여주고 요런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항상 쓸 때 요 라지라고 하는 요런 열거형 상수 쓸 때는 클래스 이름이 앞에 붙어야 돼요. 근데 요 클래스 이름이 안 붙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은 스위치절에 쓰면 안 붙여도 돼요. sunset 이렇게. 그래서 요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넘에 있는 또 다른 메소드 하나 소개할게요. value of예요. value of answer. 여기는 answer는 뭐예요? 문자열이죠. 문자열 줬는데 요거랑 똑같은 이 문자열을 주면 그거에 해당되는 열거형 상수를 반환해 줍니다. value of는 value of. 스태틱 메소드예요. 열거형 이넘에 정의되어 있는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되게 또 특이하게 얘네들을 하위 클래스 형태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들을 여기다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abstract 함수로 갖고 얘네들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요 상수 자체가 이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개념으로 활용도 될 수 있다. 특이하게. 특이하죠. 그 다음에 string tokenizer. 시간이 요거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열거형 실습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에 있을 때 이 문자열에 있는 이게 여러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쵸? 공백으로 나눠져서 그러면 얘네들을 분리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크나이저라는 걸 쓰는 거예요. 스트링 토크나이저. 그럼 토크나이저에서 를 쓰면 이 토크나이저는 기본적으로 분리자를 공백 문자를 분리자로 써요. 그러면 얘를 하나씩 분리해서 처음에는 I, 그 다음엔 love, 그 다음에 java,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점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링 토크나이저라는 걸 쓸 수 있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스트링 토크나이저인데 내가 공백 문자 말고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짝대기를 분리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자로 짝대기 말고 짝대기랑 콤마를 같이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토크나이저는 분리, 이 문자열을 분석해 가지고 문자열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내가 주어진 어떤 분리자를 기반으로 분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트링 토크나이저고 또 하나의 방법은 스플릿을 사용하는 거예요. 스플릿. 그래서 스플릿은 그냥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는 건데 input.split 하면 공백 주면은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문자별 배열을 만들어줘요.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들어가 있는 배열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요 경우에 그 공백 문자로 분리할 경우에는 이게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공백 문자가 아니라 앞에처럼 다른 문자를 가지고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이렇게 그 문자만 주면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문자를 주면 안 되고 정규 표현식 형태로 줘야 돼요. 정규 표현식. 그래서 정규 표현식으로 나타내려면은 요 문자 하나 나타내면 앞에다가 요 두 개를 넣어주셔야 돼요. 왜 넣어줘야 되냐면 요거를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요걸 넣어서 얘가 특수 문자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게 되겠고, 요 자체를 일반적인 문자로 해석하라고 요거 하나 더 넣어주게 돼요. 뭐 근데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을 조금 익혀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이런 문자열을 내가 인식하는 정규 표현식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더하기 B예요. 그럼 A가 한 번 이상 나타나야 되겠고, 이거 3번 나타났잖아요. 그럼 요런 정규 표현식은 이런 애도 걸러낼 수 있고, 이런 애도 걸러낼 수 있고,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왜? 앞에 A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정규 표현식이에요. A 스타 B면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스타는 0개도 돼요. 0개도 되고 여러 개도 돼요. 0개 이상, 하나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이 수업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공부를 스스로 좀 해보시면 정규 표현식을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데를 나간다. 근데 갑자기 뭔가 파싱을 해야 된다. 그럼 정규 표현식을 알면 그거를 짜는 게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예제가 있는데 그 웹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하는데 요즘은 아이디로 뭘 많이 써요? 그냥 뭐 김전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메일은 각 사용자마다 독특하죠. 똑같은 사람이 두 개 같은 이메일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사용자가 아이디에 뭘 넣어야 돼요?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되죠. 근데 이 이메일 주소가 형식이 올바른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짜줘야 되는 거지. 이 형식이 올바른지. 근데 그거를 내가 짜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면 돼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정규 표현식, 이메일을 걸러낸 정규 표현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W는 뭐냐면 워드예요. 워드. 그래서 어떤 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S도 워드일 거고 상진도 워드예요. 근데 플러스니까 어때? 하나 이상의 워드는 나와야 되죠. 그렇죠? 하나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별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건 뭐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 있고 워드예요. 점 있고 워드가 별표예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다 유효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메일 주소니까 @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W가 나오는데 플러스예요. W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그냥 여기까지 해서 내 이메일이다 그러면 안 돼. 뭐는 나와야 돼요. 여기에 xxx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xx.com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com에다가 끝에 점 찍지는 않아요. 끝에 점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 나오고 점
별표예요. 점이 나오면 반드시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워드가 하나 나와야 돼요. 이렇게 놓고 쟤를 하면은 매치, 코렉트 이메일이다 라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매칭되는 걸 다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매칭되는 건 AAA, ABC는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얘랑 얘는 걸러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 서치예요. 어떤 문서에서 이메일 주소만 다 찾아가.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뭘 아시면 편해요? 정규 표현식. 근데 정규 표현식이 어려운 거 없어요. 플러스 별표.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써요. W는 대소문자 또는 숫자. 대문자 W는 대소문자 숫자 제외. 그래서 요거를 늘 보시면 두 개씩 붙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하나 W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W 쓸 수 있죠. 그럼 W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면은 W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랑 구분이 안 돼. 구분할 때 요거를 따로따로 볼 수 있으니까 요 앞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줘요. 그래서 두 개가 보통 얘네들을 쓰려고 그러면은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돼요. 제외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이 됐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아니면 알고 있는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에서 정규 표현식을 어떤 라이브를 갖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익혀두시면 프로그래밍 짤 때 상당히 특히 문자열들을 분석하고 뭔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문자를 찾아내고 이런 거 할 때는 정규 표현식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마 웹 개발할 때도 많이 쓰여요. 우리가 뭐 파싱 해야 되는 경우 많거든요.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정, 뭐 사용자가 입력한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려 그러면은 주로 이런 정규 표현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